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주식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에 불안불안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가, 자, 오늘 아침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 올해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반복될수록요, 무뎌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월요일 증시 토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슈, 지난주 후반, 그리고 지난주 초, 중반,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죠. 긍정적으로 막 분위기가 조성됐다가, 했다가 또 지난주 후반에는 갑자기 또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고, 주말 사이에는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밀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곧 침공할 거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을 정도로 긴장감은 정말 지난 주말 사이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군사적 충돌 소식, 포탄이 터졌네, 증원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탱크하고 이제 중장갑 차에 Z자 모양,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을 한 로고를 붙인 중장갑 차가 등장했다라는 뉴스 기사, 사진들 보게 되면은 참 신기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분대장 표시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긴장감 속에서 오늘 아침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주재 속에서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 지난주 후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제법 크게 밀렸던 분위기와 다르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상승세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세가 지금 장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일희일비하게 되는 지금 이런 분위기,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가 또 밤 지나면 이거 어떡하다 했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마음에 좀 위안을 삼았다가 또 밤 되면 또 긴장됐다가, 이러한 악순환,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 분위기에 의해서 증시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요, 학창 시절 단체 체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단체 체벌. 우리 이제 중장년 이상의 투자자분들은 학창 시절에 솔직히 많이 한 번씩 맞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부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지각해도 맞고, 제 시간에 와도 친구들을 왜 제 시간에 못 오겠느냐 하면서 맞고.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 어떤 특정 반을 두고, 야, 너희들 일반 다 나와 단체로 막 때릴 때, 아니면 전교생을 막 줄 세워놓고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나쁜 생각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떠올려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맨 처음 맞는 친구들은 오히려 다행입니다만, 좀 한 중간 정도나 끄트머리에 맞는 친구들 보게 되면, 이게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다른 친구들 맞고, 힘들어 하면서 온몸을 막 오징어처럼 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야, 이거 그렇다, 이렇게 있는데, 정작 본인이 맞을 거 맞고 나면은 오히려 속 시원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일찍 맞는 게,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좀, 원시적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분위기만 고조시키게 되면요. 사람이, 이거 뭐, 불안감만 커지게 되고, 이제 학창 시절에 체벌을 뒤에서 기다리다. 예. 어떻게 보면 본인처럼. 불안불안한 느낌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런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반복되다 보면요. 똑같은 리스크가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잊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20년 2년 전입니다. 벌써 3월 코로나 쇼크 팬데믹 때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엄청난 폭락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후 어떻게 됐느냐?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등장했어요. 뭐 확진자 사상 최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심각해, 뭐 엄청난 인류를 저버린 엄청난 뉴스 등등. 예, 그런 심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거 뭐야? 코로나 팬데믹 이거 심각한데 왜 이러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무덤덤해지게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자 수가 뭐 사상 최대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로 다루고 있지 않죠. 주식시장 뉴스에서는요. 사회적으로는 민감한 뉴스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년 전에는 유명 인사가 걸렸다 그러면 뭐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증시가 막 훌떡훌떡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여왕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지만 뭐 주식시장하고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리스크는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무뎌지고 잊혀지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세계대전이다. 했다가 점점 하면서 증시에서는 반응이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잊혀지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키워드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솔레이마니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증시 토크 많이 보신 분들은 러펀드 이성수가 또 저거 얘기하네 그러실 수 있어도 기억 속 저쪽으로 아마 잊혀졌을 것입니다. 요게 2020년 1월에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게 장군인가 하셨죠. 이분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분위기 어땠냐면 이제 유가 폭등하네. 이게 전 세계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기억 못하죠. 리스크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다 보면요. 점점 잊혀져 가게 되고 어느 순간 무뎌지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끝나는 게 가장 이게 최고죠. 이건 뭐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D-Day가 발생됐다. 러시아가 국단적으로 탱크 막 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변곡점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긴장감이 고조될 때 증시는 먼저 선반영되면서 줄줄줄 흘러내리겠지만 오히려 뭔가 이렇게 꽝 터지고 나면요. 재료가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노출되고 끝나게 되면서 시장이 돌아서게 돼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나 공감 못하겠는데 이러실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증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반복되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전쟁은 2003년 3월에 발생했어요. 그런데요. 자, 그 이전 한 1년 전부터 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점점점 갈수록 이라크 전쟁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D-Day가 되고 난 다음엔요, 시장이 상승하는데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예, 강세장의 스타트점을 오히려 D-Day가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역사 속에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긴장감이 가득할 때 이러다가 딱 뭔가 D-Day가 되게 되면요. 시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예, 그 이전과 다르게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 주식시장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특징이란 점 기억을 하시면서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고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차 정기 세미나가 이번 주입니다. 예, 이번 주. 언제? 금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자, 저녁 7시에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홀수달에는 예, 참여 신청하시는 예, 회원분들만 예, 참여하는 시크릿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짝수달, 예, 짝수달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2월 달이니까 짝수달 아닙니까? 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 관련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뭔가 좀 응원의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참여 링크 제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러펀드 이성수한테 힘이 되는구나. 예, 그거 한번 해주시면은, 예, 큰 힘,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불안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는 있지만, 예,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시장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